이렇게 강의를 하는 경험은 많이 없거든요. 거의 대학원에서 발표 강의 이거 외에는 이렇게 안 해봤는데 정말 시간이 없지만 좀 시간을 쪼개가지고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또 그래도 많이 저한테도 되게 좋았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인생을 가꾸는 일기쓰기. 그래서 이제 일기쓰기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일남 일녀중 장녀이고 김발 목사님의 아내이자 다윗 수의 에스더에 있고 또 사모로 살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저희 원래 우리 가정 그 엄마 아빠를 포함한 가족 사진입니다. 네,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마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저는 좀 쑥스럽네요. 저는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 졸업하고 퓨리탄 신학교를 졸업했고 대전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학과를 졸업했고 현재는 네, 초등학교 교사를 거치고 긁고초등학교 늘봄지원실장으로 있고 한남대학교 상담학과 박사과정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일기 강의는 나와 일기, 엄마와 일기, 딸과 일기, 일기 쓰기의 필요성, 생각하기, 그리고 일기 쓰기의 필요성, 맺은 말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오늘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잠시만요. 그래서 엄마가 폰 어디 놔뒀지? 죄송합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기 준영하고 맨날 보는데. 어떡해. 야, 그러면은 여기서 읽어드려야 될 게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 일기장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제 일기장이 갖고 왔는데 거의 한 30권이 되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교 1학년 때까지의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거를 읽어볼 생각을 못했는데 강의를 준비하느라고 읽어보았습니다. 정말 재밌고 추억도 많이 있고 그런 일기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초등학교 때 일기를 보면 다 아시다시피 초등학교는 거의 일기 숙제 때문에 일기를 쓰잖아요. 그래서 보면 담임 선생님들의 검사가 있고 또 피드백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일기를 읽어보니까 일기가 이제 보니까 매일매일 일기를 쓴 거예요, 제가. 근데 이게 선생님의 도장이 없더라고요. 근데 매일매일 일기를 썼어요. 그래서 일기를 써보니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1학년 때 2월 22일 일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제목이 텔레비전인데 텔레비전을 보는데 어머니께서 못 보게 하셨다. 왜냐하면 일기를 안 썼기 때문이다. 그래도 그렇지만 텔레비전을 못 보는데 그런다. 또 이제부터는 천사들의 합창이 끝난 후에는 아무것도 보지 말라고 하셨다. 우리 엄마는 참 이상하다. 이런 일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일기를 선생님이 이렇게 매일 숙제 검사를 하신 게 아니고 엄마가 일기를 매일 쓰게 하셨던 거예요. 그걸 저가 이거를 보면서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엄마가 일기를 쓰게 해서 내가 이걸 맨날 썼구나. 그리고 역시 담임 선생님도 숙제 검사를 하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담임 선생님이 일기에 이런 피드백을 주셨던 거예요. 2학년 때.
국화의 일기장을 보고 있으면 선생님 가슴이 따뜻해진단다. 왜냐하면 일기장에서 국화의 예쁜 마음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란다. 그리고 국화가 책을 많이 읽는 것이 너무 좋단다. 그런데 국화야, 선생님은 국화가 시험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는 것 같아 그게 가슴이 아프단다. 선생님은 국화의 시험 성적보다는 일기장의 내용이 더 기쁘고 중요하다는 것을 국화가 알았으면 좋겠어. 선생님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선생님들이 굉장히 아이들한테 이렇게 피드백을 주고 그렇게 해서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좀 드물어졌잖아요. 그런데 이걸 써주신 선생님이 지금 이제 그 교감 선생님 하시는데 저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에요. 2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일기라는 게 그냥 처음부터 그냥 쓰는 사람은 없다. 누군가의 관심과 피드백,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쓰는 거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또 어떤 얘기에 보면은 또 어머니의 피드백도 이렇게 어머니도 간간히 피드백을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일기가 성장해 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그 학교 다니면서 1학년 때 6학년 다니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이에요. 그분이 이제 왜 기억에 남냐면 그분이 되게 일기 코멘트를 아까 그 제가 읽어드린 코멘트 해주신 선생님은 가끔 가다가 코멘트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5학년 때 선생님은 거의 모든 일기에 코멘트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가 딱 사춘기 때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에 좀 제가 뒤돌아서 생각해보면 그때 좀 약간 애정 결핍 증상도 좀 있었고 그랬는데 관심에 좀 목말라 있었는데 선생님이 매번 일기에 피드백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계속 일기에 내 속마음을 적게 되고 그리고 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또 목사님 사모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마침에 성경 말씀도 알려주고 아침에도 성경 말씀도 읽어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 선생님께서 피드백 해주신 것들이 저한테 굉장한 성장에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을 은사님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커서도 이렇게 같이 만나고 했는데 어떤 피드백들이 있는지 몇 가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1994년 10월 11일 이 5학년 때 쓴 일기예요. 선생님께서 어디가 그리도 편찮으신지 학교에 나오시지 않았다. 아이들은 걱정도 안 되는지 시끄럽다. 선생님이 안 오시니까 실은 시험지 계속 풀어야 해서 싫다. 선생님이랑 함께 재미있게 공부하고 싶다. 선생님 빨리 나와서 학교에 나오세요. 제가 이렇게 일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코멘트를 어떻게 달아주셨냐면 선생님이 전에 경주월드 꽃처럼이 아닌 꽃보다 어여쁘게 자라라고 말했지 정말 꽃보다 예쁘게 자라서 하나님 일꾼 해야지 생일 축하해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그렇게 그리고 제가 또 10월 16일에 선교사라는 일기를 썼어요. 우리 교회 9명이 필리핀을 방문한 것을 슬라이드로 보았다. 신발도 안 신고 똥밭에서 살고 하는 사람이 많았다. 나는 꼭 선교사가 되면 필리핀에 가서 봉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일기를 썼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힘이 많이 들 텐데 어려서부터 기도로 준비해야지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5학년 때 선생님 맨날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주는 걸 그거가 좋아가지고 선생님의 사랑은 굉장히 많이 받고 학교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도 일기를 썼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는데 보통 일기는 초등학교 때만 담임 선생님들이 검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중학교 일기를 봤는데 중학교 담임 선생님도 일기 검사를 하셨던 거예요. 그걸 지금 이제 보면서 알았는데 그 조금 특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검사를 안 하는데 그분이 유독 일기 검사를 하셨어요.
왜냐면 그분이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원래 중학교 되면 그런 거 검사 안 하시는데도 이분은 그 독서장을 검사하시고 일기장을 검사하셨어요. 그래서 애들이 좀 싫어했겠죠. 좀 싫어했지만 선생님은 그거를 검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독서나 문장력에는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고등학교 때는 일기장에 별로 없더라고요. 일기가 별로 없었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얘기는 좀 더 이제 그런 사춘기의 속마음, 그런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적혀 있거나 뭐 성적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때도 일기를 한 권 발견했습니다. 이 일기장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라브리라는 곳에서 한 달을 지냈거든요. 그때 쓴 일기예요. 그거 외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일기가 끊어졌습니다. 네, 뭐 간간히 혼자서 끄적거리긴 했겠지만 지속적으로 쓴 일기장이란 건 없었어요. 제가 결혼해서도 아기를 기르면서도 그 남편 목사님이 육아일기를 써라 했는데 저는 한 번도 안 썼어요. 안 쓰고 책도 안 읽고 그리고 아기를 3명 키우면서도 육아일기를 한 번도 안 썼어요. 그렇게 일기를 안 썼는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나라사랑교회 시작하는 날 저기 윤석희 이사장님을 만나는 바람에 다시 일기 대학을 오게 돼가지고 다시 일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일기를 쓸 때 그 감정이 순화되고 하는 것들을 좀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엄마와 일기.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어머니는 일기를 매일 쓰세요. 지금도 앉아서 매일 쓰세요. 그래서 저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엄마 일기 쓰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엄마는 저한테 야 독서를 해라 일기를 써라 이렇게 해도 저는 내가 얼마나 바쁜데 속으로 내가 얼마나 바쁜데 나한테 엄마는 내 상황도 모르고 저런 말을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절대 일기나 독서나 일기를 쓰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희 이사장님 만나니까 일기를 쓰게 된 거예요. 이제 엄마 말을 안 듣다가. 근데 이제 엄마 일기장에 꽂혀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엄마 일기장에 이거보다 훨씬 많아요. 훨씬 많이 꽂혀 있고 또 많이 버리기도 하셨대요. 그래서 언제부터 썼냐고 하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저가 어렸을 때 가르칠 때도 쭉 쓰셨고 또 좀 끊어질 때도 있었지만 저희 이제 뭐 십몇 년간 지금 계속 지속해서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어떤 일기를 썼나 좀 궁금해서 엄마에게 일기를 좀 공유해도 되겠냐라고 여쭤봤더니 일기를 좀 뭐 공유 가능한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뭐 너무 어머니 일기는 좀 조금만 읽어드리면 예를 들어서 눈도 막 잘 안 보이네요. 네, 형통하였더라 라는 말씀을 읽고 그래 상황이 주체가 아니라 말씀의 해석이 아닌가 그 형편 상황 어찌하든지 내게 받아들이는 관점 해석 기도의 자리에서 문득 깨달아지다 말씀 기도 찬양은 유기적인 관계다 따로따로는 불완전하다 성경은 눈으로 마음으로 읽고 전심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기도 진심을 담아 부르는 찬양 에피소드 1 비가 부슬거리는데 우산도 없이 노르딕을 짚으며 도로 오른쪽으로 바싹 붙어 가는데 내 앞으로 자전거가 오더니 자전거 탄 영감이 눈구녕이 없나 한다. 이 머리 허연 노인한테 어이가 없구나 싶고 아니 저런 인간이 다 있나? 그런데 어제 읽은 글귀 소크라테스 왈 길 가다 망아지와 부딪혔다고 망아지를 고소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그래 언짢다 할 대상도 못되니 말이다. 이렇게 일기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는 일기 관련 책을 여러 권 사주셨어요. 그래서 꽃기라는 책을 사주셨는데 이 책은 조문경이라는 어머니가 조문경이라는 엄마가 이예수란 딸과 함께 교환 일기를 쓴 거예요. 엄마가 일기 한 번 쓰고 딸이 일기 한 번 쓰고 이렇게 한 책이거든요.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이제 집에 없는데 제가 이 책을 헌책방에서 구입을 했어요. 이걸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꽃기라는 제목인데 꽃기라는 것은 이 엄마와 딸이 하는 용어예요. 꽃기 하면은 서로 꼭 껴안아주는 그런 말입니다. 또 두 번째 얘기 관련 책은 살아있는 글쓰기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이호철이라는 분인데요. 이 책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이제 옛날에 글짓기라고 하면 글짓기라는 말 많이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럼 막 글을 짓잖아. 우리 이제 시도 짓고 산문도 짓고 운문도 짓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주장은 글은 짓는 게 아니다. 글은 쓰는 거다. 지어서 쓰는 게 아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쓰는 게 글쓰기다. 이렇게 하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이분도 그 초등학교 교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쓴 그냥 리얼리티, 그냥 현실 그대로의 일기예요. 그래서 뭐 보면 일기 내용이 예를 들어 지금 생각나는 게 어떤 거냐면 엄마의 난닝구라는 시가 있었어요. 글이. 그러면 그 아이는 뭐냐면은 엄마의 난닝구가 찢어졌다. 구멍이 났다. 그러니까 그거를 아빠가 이제 죽죽 찢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와 이러노 몇 번 더 입을 수 있을 낀데 이런 식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한테 보이면 좀 부끄러운 내용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있는 그대로 일기를 쓰자 이런 거를 주장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이거 외에도 어떤 초등학생이 그 세계 여행 다니면서 그런 쓴 일기 이런 것도 제가 좀 즐겨 읽었었습니다. 네, 다음은 딸과 얘기입니다. 네, 이거는요, 제가 사실은 저희 어머니는 저를 일기를 쓰게 하셨어요. 훌륭하게. 근데 저는 저희 딸들에게 일기 쓰는 훈련을 못 시켰어요. 겨우 학교에서 내주는 일주일에 한 번 쓰는 일기도 겨우 써가요. 그래가지고 일기 훈련이 안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번 8월 30일 날 서울 여행을 갔어요. 저희가 원래 여행 같은 데를 잘 안 가거든요. 근데 8월 30일 날 여행을 갔는데 그날 제가 여기 못 왔거든요. 일기대학에. 근데 그날 김간주 선생님이 여행 일기 강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희 남편 목사님 보고 와가지고 여행 일기를 쓰라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한 번 말하면 안 하거든요. 계속 말해요. 우리 목사님 또 특이가 뭐냐면 할 때까지 말해요. 그래서 완전 고집이 좀 있어가지고 할 때까지 일기 써라. 애들 다 일기 쓰라고 해라. 다 일기 써서 발표해라. 계속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등살에 못 이겨서 애들한테 돈 걸고 일기를 쓰라고 했어요. 이거 자 일기 쓰세요. 일기 해가지고 전부 다 일기를 써서 냈어요. 다이까지 다. 그러니까 저까지 4명이 다 여행 일기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에스더는 이제 그날 저희가 여행을 갔는데 저희 이제 목사님 지인이 저희 호텔을 좀 제공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호텔이 좀 되게 에스더가 이제 그 S 이게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잠시만요. 건 있긴 하지만 이거 이렇게 안 붙였겠다. 에스더가 이제 그 호텔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호텔에 큰 창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호텔에 들어가기 전부터 건물이 너무 예뻤다. 들어가서 방을 찾았다. 방에 들어가서 안을 살펴보았다. 침대가 있었고 내가 원하던 큰 창문도 있었다. 나는 너무 신났다. 이렇게 썼어요. 네. 다음 수혜는 여기 지금 연세대를 갔거든요. 저희가 가서 거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소감이 참 좋기도 하고 아쉽기도 한 서울 여행이었다. 다음에 언니가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오면 서울 여행에 아쉬움이 없게 다시 여행하고 싶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윗은 어떻게 얘기를 썼냐면 나는 살면서 나는 살면서 가족 여행이란 건 교회 수련회 말고는 가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어 매우 기뻤다.
많은 경험과 좋은 추억을 쌓는 시간이었다. 사실 난 지금까지 누가 가장 행복했던 일을 물어보면 진짜 모르겠어서 대답한 적이 없었는데 이젠 이 서울 여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정도로 정말 행복하고 꿈 같은 시간이었다. 다음엔 아빠와도 함께 가보고 싶은 마음이다. 라고 일기를 썼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일기 강의를 준비하다가 이걸 찾게 되었는데 김다혜 씨가 5학년하고 6학년 때 받았던 생활문 쓰기 대회 상이에요. 근데 이게 그때 생활문 쓰기 대회라는 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방학 때 선생님들이 방학 일기 숙제를 내주고 그걸 이제 방학 끝나고 일기 거둔 다음에 거기에서 잘 쓴 것을 반에서 2편씩 뽑아가지고 이 상을 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상이 너무 의미가 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갖고 왔습니다. 자랑인 것 같지만 좀.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일기를 쓰기를 시작했고, 또 저도 일기를 썼고, 그리고 우리 다윗도 제가 훈련을 시키진 못했지만, 그래도 일기 쓰기를 상을 받았다는 게 자랑스러워서 일기 쓰는 가문을 만들자. 이제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라는 말씀처럼 대대로 일기를 쓰는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저와 우리 가족들이 경험한 일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일기대학에 와서 일기를 쓰시면서 여러분들이 일기를 쓰는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지금 좀 생각해보고 또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딱 두 분씩 서로 이렇게 두 분씩 서로 일기를 쓰는 이유가 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 일기 내용 나누신 분들은 두 분 중에서 한 분만 자기 거랑 자기 짝꿍 거를 종합해서 둘 중에 한 분이 발표를 간단하게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여기부터. 저의 짝꿍은 노재열님이고요. 생활일기를 쓰신대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안 썼다가 이 글안을 알게 돼서 쓰게 됐는데 지금 현재는 꾸준히 생활일기를 쓰고 계시고요. 저는 솔직히 일기하면 어떤 틀에 박혀 있었는데 글안에 오면서 강의도 하고 자료도 찾아보고 들으면서 일기라는 것이 꼭 틀에 박히지 않더라. 그냥 좋은 글귀 하나만 적어도 그게 일기가 되고 그러면서 제 자녀의 일기를 살펴봤었는데 그 자녀의 일기를 보면서 너무 재밌고 내 아이의 그날 했던 그 흔적들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주 쓰려고 하고는 있는데 이게 아직은 그래서 저기 우리 강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가문으로 되기는 아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목사님은 기록하시는 거에다가 방점을 찍으셨는데 기록 일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적어놓지 않으면 다 묻히고 세월에 묻히고 다 까무룩한데 이런 걸 적어놓으면은 내가 반성했던 일, 반성해야 되는 일 그런 것도 나중에 또 다시 이렇게 되새김질 할 수 있고 잘했던 것들은 더 대견하게 칭찬도 해주실 수 있고 그래서 이 기록이라는 게 엄청 중요하다. 기록만이 남는다. 근데 기억은 믿을 것이 못 된다. 그런 말씀 하셨고요. 저는 감정을 돌보지 않아가지고 감정이 뿌리 날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는데 일기를 쓰고 나서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솔직하고 마음을 터놓는 사람이라도 숨기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근데 일기한테는 숨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적나라 그냥 나와 대면해서 술술 이렇게 감정을 풀다 보니까
감정 좋아하고 나도 행복해지고. 그래서 야 여기 일기 누가 만들었나 뭐 일기한테 열으니까 감사하고요. 너무 강조해도 이 끝이 없을 만큼 화수분 같은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사장님한테 교육을 받았습니다. 잠깐. 저도 어릴 때는 뭐 학교 선생님에 의해서 일기를 썼다고 생각해요. 이제 뭐 방학 때 선생님이 숙제 내면은 그 날씨 봐가면서 며칠 밀렸다, 뭐 언제가 무슨 흐렸냐 애들한테 물어보고 이러면서 썼던 기억이 나고, 그러고 나서 일기를 쓸 생각을 별로 못했어요. 아, 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뭐 안내 일기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나도 일기를 써야지. 근데 저는 글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저는 솜씨가 없다고 생각해서 아예 쓸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여기 글을 여기를 알고 나서 이제 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그래서 부담이 되더라고요. 일기를 어떻게 써야 되나, 이거 어떻게 이만큼 써야 되나, 저만큼 써야 되나, 한 장을 써야 되나, 뭐 이렇게 됐는데, 저는 이제 여기 충무공의 난중일기를 보면서 그냥 한 줄 일기도 쓰고, 그냥 오늘은 뭐 배청에 나가서 뭐 글을 읽었다, 아니면 사물을 봤다, 이런 걸 보고 나서 일기도 이렇게 짧게 써도 되는구나 하는 마음을 갖고 쓰니까 부담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기 쓰는데 많이 도움이 됐어요, 정말로. 그래서 지금 가끔 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아니면 한 번도 쓸 때도 있어요. 쓰고 시도 쓰고 이러면서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이 하셔야 되는데, 손영훈 이사님이 일기 쓰시는 거에 대해서 오래되셨고 이게 습관이 되셔서 안 쓰면 이상하시다고 말씀하시는데 공감이 많이 됐고요. 일기를 쓰시면서 가장 많이 도움이 됐던 건 계획하고 또 그 계획대로 실행을 하고, 그리고 또 평가를 하시게 되다 보니까 시간을 쓸데없는 시간에 잘 활용하신다는 얘기 많이 공감이 됐어요. 그리고 저도 나름 일기를 이제 예전에 저도 많이 학교에서 이렇게 쓰고 그러긴 했는데 습관은 안 되어 있고, 그냥 1년에 한 번씩 다이어리 받으면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이렇게 기록했던 걸 난중일기를 보면서 저도 많이 공감이 되고, 날씨 중요한 거 한두 가지만 이렇게 써도 그날을 우리가 회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루하루를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기록해 놓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잘못 보낸 것은 이제 다음에 시간을 잘 보내게 되고, 또 시간을 굉장히 잘 유용하게 쓸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굉장히 많이 제 자신에게 뭔가 하는 것 같아서 더 자유로워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충실한 발표, 다양한 발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도 이제 여러분들의 그 발표를 통해서도 지금 많이 배우고 했는데, 저도 이제 나름 정리를 해보았어요. 왜 일기를 쓸까? 지금 정리한 거는 제가 일기를 쓰는 이유예요. 첫 번째는 저도 선생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감정을 털어내고 또 생각을 정리하여서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도 그런 얘기 나죠. 기록. 추억과 역사를 기록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문장력이 좋아진다. 또 마지막은 자기 성찰, 자기 돌보, 자기 성장의 기회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일기 쓰기의 필요성을 아까 그건 제가 그냥 생각해 본 거고, 챗 GPT에게 좀 물어봐서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첫 번째는 자기 성찰, 두 번째는 감정 표현과 스트레스 해소, 세 번째는 기억과 경험의 기록, 네 번째 목표 설정과 성취,
다섯 번째는 창의력 향상, 여섯 번째 글쓰기 능력 향상, 일곱 번째 심리적 안정.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이 말한 게 다 여기에 다 들어가 있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일기를 쓰는 게 다 이렇게 좋은 거를 다 스스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저의 경우만 봐도 엄마 때문에 억지로 쓰고 선생님 때문에 억지로 쓰고 그 다음에 저한테 맡겨졌을 때는 좀 쓰다가 거의 안 썼어요. 그런데 다시 이사장님 만나서 또 쓰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는 이게 얼마나 웃겨요. 좋은 거 스스로 하면 좋은데 그런 사람도 있죠. 그 사람들은 좀 소수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이게 저희 어머니 같이 아니면 윤석희 사장님 같이 그냥 혼자서 쓰는 사람은 별로 없고 좀 이렇게 점검해주고 피드백해주고 해야지 일기를 쓰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런 게 좀 느껴졌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일기대학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리고 특별히 일기대학에 온 사람들은 자기 일기만 쓸 뿐 아니라 일기를 이렇게 배양시키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역할, 점검해주고 피드백해주는 역할, 그리고 권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지금 그 상담대학원에서 제가 다음 주에 발표하는 내용이 청소년 약물 중독이에요. 요즘 청소년의 마약 중독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해요. 그런데 마약하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시작하겠어요? 보통은 친구의 권유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그 간증 아닌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친구가 와라서 간 거야. 이제 선배가 와라서 갔더니 자기 외에 모든 사람이 그걸 다 들고 있는 거야. 너도 해봐. 그리고 시작하면 그걸로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도 여기 왔더니 다 일기를 쓰네. 나만 안 쓰네. 너도 한번 해봐. 하니까 이제 일기를 그렇게 쓰게 하는 거예요. 예. 네, 일기에는 인생을 지혜롭고 아름답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좋은 일기를 우리만 쓰지 말고 우리도 쓰고 우리 자녀도 쓰게 하고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같이 오지는 않았지만 고1 다윗이가 요즘에 사춘기를 심하게 겪고 있어요. 공부도 안 된다 그러고 고민도 많고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정말 많은 얘기를 요즘에 저랑 나누는데 밤에 이렇게 공부가 안 된다고 하면서도 잠을 못 자요. 그럼 일찍 자라. 아니 근데 잠들긴 싫어. 이렇게 하는 거야. 제가 항상 뭐라고 하냐면 얘기를 써라. 일기를 써. 그래서 일기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일기는 우울하대요. 그래도 써라. 제가 배운 대로 얘기해 줬어요. 김순희 강사님 얘기해 줬던 것처럼 슈만도 일기가 우울했대. 많은 예술가들의 일기가 다 우울했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너만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써.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일기를 써.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배웠으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마치면서 제가 지은 곡을 한 곡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어요. 이게 사실 제가 지은 곡인데 아직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준 적은 없는 곡이에요. 그런데 뭔가 이제 이 모임의 성격과 좀 맞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만든 노래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나? 소리는 안 나네요. 소리 이제 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X로 되어 있는데 얘를 소리 나네.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의 이렇게 일기 강의를 그 다음으로 넘어가졌네요. 마쳤어요. 이제 강의가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